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한마음 뉴스 앵커 구일문입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백인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가 숨진 후 그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그가 숨진 날은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8일 한마음선언 학생회에서는 BLM 운동의 방향성 이대로 괜찮은가에 관한 주제로 학생회 고등부 법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생생한 토론의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첫째는 이 장례식이 성대하게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지 플로이드를 그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기부금, 그리고 네 번째가 혹시 이게 그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 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서는 그거 자체를 그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온 미국의 흑인 인권 차별에 대해서 그 차별의 역사를 추모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 기념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비윤리적인 사람인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 자체를 기념일의 이름에 올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무산됐지만 구하라법 아시나요? 구하라법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법에 대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사건의 피해자를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경향이 요즘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이 법에 지정이 된다면 그 피해자 이름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이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되지 하면서 영상 기억법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가 있고, 자녀들의 기부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마 그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필요 이상의 기부금이 모인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여겼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물론 이 아이가 커서 생각이 좀 다르고 자기 가치관이 확립될 때쯤에 그 차별받는 흑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나누거나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너는 왜 기부금 안 내? 하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항상 모든 인권 운동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도를 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그거는 물론 고쳐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나중에 또 흑인 인권차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대한 장례식과 흑인 인권 실태와의 연관성, 이름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기억하는 것의 효용성,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의 의미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운동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 운동이 이제 정체성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운동의 취지가 과연 흑인 인권을 보장하라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운동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진 않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곧 있으면 미국이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금 체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 체제 비판을 할 거고 지금 대통령의 비난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재선에 나왔을 때 당선이 안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기부금이 아이한테 너무 많이 돌아간 것도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과연 흑인 운동에 뭐 기부도 하고 나중에 자라서 기부도 하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기부도 하고 흑인 운동하는데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작에 흑인 인권 단체 이런 데 기부를 안 하고 애한테 준 거는 살짝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약간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는데 그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점 주인들, 가게 지나가던 행인들, 그때 쇼핑하던 손님들, 그 사람들에게 보상은 한 번도 영상에서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큰 돈이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게 정당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역사적 사건에서 정해진 기념일을 보면 인물에 맞춰서 정해진 게 많았거든요. 사회적으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그걸 국경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지 플로이드는 정가범이었고, 물론 정가범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국경일을 정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기부금이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쓰였어야 한다는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고3 최현우입니다. BLM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아이한테 들어간 기부금이 너무 과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3차적인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조지 플로이드의 윤리적인 그런 그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표 그리고 자신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돌아가는 기부금이 너무 과하다. 차라리 유족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돌아가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기부한 사람들의 선택이잖아요. 자유고 그 사람들이 이 유족이 불쌍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수단이 이제 돈이 돼가지고 기부금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이 딸이라든지 그 받은 유족들이 잘못 사용하면은 그건 이제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따질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 흑인 인권 단체에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쪽에 기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족들에게 이제 연민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 거고, 그래서 그것 또한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그것은 잘못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 사건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아예 남인 사람, 아예 제3자인 사람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지 플로이드의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제
기념일을 제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든 어쨌든 그 사람이 피해자였잖아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하필이면 그 사람이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어떤 전과를 가지고 있든 그는 결국 희생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그 당연하게 된 이용 방법에 대해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태가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LA 흑인 폭동이라든지 아니면 퍼거슨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흑인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해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이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당했었고 결국 뭔가 정말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1차적인 소모적인 이벤트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런 BLM 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난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과열이 됐다면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정당한가? 이용 방법이 이게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하지 않고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문제였나요? 네. 그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장례식하고 같이 엮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 기부금 그 한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이 BLM 운동이 기부금, 장례식 이 둘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너무 개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지수 법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통 역사적 사건은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기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국경일로 제정이 돼버리면 정당성을 조금 떨어뜨리고 BLM의 텐트가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맨 마지막 전가였던 그 강도 살인 사건이 일단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였고 흑인이라는 또 사회적 약자였는데 조지 플로이드 본인도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국경일로 제정을 해버리면 그거의 정당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비도덕적인 인물이 숨진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폭력 시위 지금까지 많은 흑인 운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 시위였으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비폭력 시위였으면 어땠을까요? 비폭력 시위랑 폭력 시위 둘 다 일단 목적은 이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평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비폭력 시위라고 해도 여야당이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용을 한다는 거는 민심을 얻는다는 거고 그거는 이 시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지지를 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비폭력 시위였을 때도 만약에 조명을 받는다면 비폭력 시위에서도 나는 너를 지지해, 우리는 너를 지지해라는 의지를 보이면 그것 또한 정치적 세력 그걸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폭력, 폭력 시위를 나눠서 이 폭력 시위이기 때문에 BLM 운동이 조금 그 방향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된다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걸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그 사건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냥 단발성, 일회성으로 소모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될까봐, 그럼으로써 이 흑인 인권 운동 이 취지 자체가 더 이상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전례가 있는데,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LA 폭동이나 뭐 2014 퍼거슨 사태도 굉장히 지금처럼 자극적인 뉴스와 자극적인 말들과 자극적인 정치적 간섭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흑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 뭉쳐라 그러면서 다 시위를 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건들인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죠? 지금 흑인 인권이 그 이후로 뭐 놀랄 만큼 향상이 됐나요? 그랬다면 아마 지금 조지 플로이드는 숨을 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건에서, 그 앞에 두 사건들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이 잘 돼서 잘 흑인 인권 향상이 일어났고 법 제정도 잘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때는 정치인들의 목적은 사실 그때 표 얻고 그때 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표 얻었으면 그 흑인 인권에 대해서 더 드라이브를 걸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 다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반복되는 거를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또 저번처럼 또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사태가 또 미래에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우려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는 좀 흑인들의 이중성을 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들이 사실 아까 말했듯이 뭐 조지 플로이드 그 자신도 다른 흑인한테 또 총을 겨누기도 하고 절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그랬고요. 지금 흑인들의 시위 양상을 보면 입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중 다수가 사회적으로 소수 인종,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아인 뭐 약탈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같은 흑인에 대해서 혹은 히스패닉에 대해서 소위 자신들이 보기에 만만한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인종 간의 갈등을 또다시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BLM이라는 운동이 우리들의 인권이 소중하니까 알아주세요 라는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그들의 취지가 좀 잘 어필이 될 텐데, 그대로 오히려 같은 사회 구성원들과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고, 그럼 이 BLM은 어디로 가는가? 그들이 과연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비폭력을 말한 것도 사실 폭력보다는 비폭력 운동이 굉장히 저희는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폭력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도 잘못이 생기고 상대도 잘못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잘못에만 사람들은 집중을 하게 되지, 이 운동이 우리가 왜 시작했는가에는 상대적으로 묻히게 돼요. 이게 진행될수록.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을 봐도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3.1운동을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게 안 들었는데 일본군이 총칼로 얘네를 위협해서 뭐 자주오염시를 훼손한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외신들의 집중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높아서 오늘날만큼 이렇게 기억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간디의 소금 행진도 있었고 뭐 천안문 행진도 있었고, 이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폭력 시위들이 효과를 얻은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의 정당성, 그냥 좀 비폭력을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내므로써 우리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낸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BLM 운동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LM 운동의 방향성에 관해 양측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논의들이 과연 마음 공부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는 무슨 나비 효과인 거고, 우리가 마음 공부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자리가 왜 있는 건지 한번 장미쌤이 느낀 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나비 효과 영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처음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
막 이렇게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막 트럼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일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그런 한 생각, 한 마음이 그렇게 나가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왔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한순간 그냥 한 생각을 툭툭 던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게 지금 내 자리에서는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켜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사실 어떤 결과로 어떻게 이게 돌아서 다시 나에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드는 한 생각이랑 한 마음을 잘 항상 살펴보고 챙기고 관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판단 기준은 어디에 될까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주인공이? 근데 내가 주인공이 어떻게?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인공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큰 스님 가르침이나 부처님 말씀, 큰 스님 가르침 내가 다 외우고 있지 않아. 큰 스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 그럼 나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관하면서 어떻게 관해요? 관하는 건 우리 막연하게 알죠. 주인공에 관하는 거. 관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저는 그렇게 관했습니다. 주인공에게 나뿐만 아니라 진짜 모두가 이로운 일일 수 있게 하고 결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마음 내면서 해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 나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편한 게 아니라 상대와 내가 둘이 어느니까 주인공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라고 내가 판단을 어떻게 쓸지 모를 때 이렇게 맡겨놓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주겠죠.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은 이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했고 중요한 거는 남의 작은 움직임이 큰 효과를 미칠 수 있으니 우리의 작은